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장중 마이너스 거의 2% 가까이 하락이 되었다가 반등을 주고 마이너스 0.89%에 끝이 났어요. 1%가 좀 안되게 마감은 되었고, 아니 어제 이거 뭐 빠지는 거 아니었냐, 근데 어제 보면은 그 기사 발표돼 가지고 뭐 약간의 출렁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기사가 발생이 돼도요, 상승 흐름으로 약간 잡혔을 때는 약간의 출렁임 이후에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자,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선물 봐야 되겠죠. 선물 돌파 됐냐 이게 안 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선물 돌파가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확정. 좋은 일이죠. 드디어 비트코인 선물도 국내 거래소 따라서 넘어갔다. 아니 그러면은 국내 거래소 넘어가고 비트코인 선물 넘어갔는데 막상 해외 거래소 넘어가지 않지 않았냐, 그거 넘어가야 다 같이 가지. 자,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잠깐 해외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로 가서 비트코인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보면은 분봉이네요. 자, 일봉으로 이렇게 넘어서 보면은 그동안의 흐름이 국내 거래소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얘네도 가격 조정이라는 걸 해야 돼. 거래소마다 이렇게 눈높이를 좀 해야 되고 이격도 좀 좁혀야 되고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에 7만 달러, 그렇죠? 이 정도 근접 이후에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서 2만을 이제 살짝 올라탄 상태죠. 이번에 19,000원대 갔다가, 그렇죠? 근데 얘도 보게 되면은 뭐냐면 이번에 모양이 똑같아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바이낸스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 이후에 하락이 됐다가 급등한 것도 똑같고, 이번에 조정받은 패턴도 같고, 이번에 3일 4일 날 상승한 흐름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3% 올라가고 얘도 3% 올라가서 어제는 조정을 받고 마이너스 9% 빠지고, 오늘 양봉, 국내 거래소도 양봉, 그렇죠?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요 자리, 여기가 이제 19,600선인데 여기 돌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돌파되었냐, 2만 돌파되었고, 지금 22,200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그럼 선물시장 오늘 넘어갔는데 해외 거래소 넘어갈 수 있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좀 적어 왔는데, 자, 돌파 상황으로 확인하자. 돌파. 자, 국내 거래소가 먼저 갔어요. 그쵸? 제일 메인으로 먼저 갔고, 자, 선물 시장이 그 다음에 오늘 종가로 돌파됐습니다. 해외 거래소 미돌파인데 내일 아니면 모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내일 만약에 얘가 지금은 양봉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쵸? 캔들이 이게 파란 초록색이 양봉이에요. 빨간봉이고 빨간색이 하락봉인데, 양봉 음봉 양봉인데, 여기서 내일 이렇게 넘어갈 자리에서 턱걸이 할 수가 있어요. 턱걸이. 그래서 내일로 딱 보기에는 좀 어중간하고, 우리 앞전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기준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루만 더 보자 그랬죠. 그냥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보다도, 만약에 장중에 1%가 넘어가면은 내일이 될 건데, 1% 밑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늦으면은 뭐 모레 정도, 해봐야 뭐 모레니까 기간은 길지 않죠. 그래서 이때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뭐야? 국내 넘어가고, 그죠? 선물 넘어가고 해외 넘어가네. 자, 누가 대장이 돼서 시장을 견인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업비트로 보통 보고 막 이게 방송을 하면은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조건으로 따진다면 해외 거래소가 못 가는데 어떻게 국내 거래소가 가? 자, 그러면 해외 갈 때 그 모든 코인들이 다 갔나요? 싹 다 갔나?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승했잖아요. 3일 4일 날. 그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에이다 같은 애들은 주룩 빠졌어요. 3일 4일 날 오르긴 했는데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래소마다 이 다른 부분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의 기준점이 다르고 대신에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얘네가 국내와 해외 내가 봤을 땐 선물도 마찬가지고 다 가격 조정이라는 걸 한다.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어떤 균등한 선을 좀 만들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크게 상관할 거 없다. 누가 대장하면 그건 뭐예요? 시장만 올려주면 되지. 자,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현재 내일하고 모레 봤을 때 돌파가 돼야 돼요. 아직 안 됐죠. 혹시라도 뭔가에 의해서 시장이 밀리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해외 거래소만 빼고 나머지는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거래소 비트코인이 돌파되냐 안 되냐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돌파됐다라고 우리가 좋은 내용으로 좀 접근한다면 국내 선물 해외 거래소 다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 랠리 이어지는 거를 이때처럼 급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급등하지 마라 제발. 급등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가요. 이렇게 조정받고 가고 눌렸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내가 원하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이 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좀 현금을 취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급등을 해서 단기간에 급등해가지고 안 내려간 애들이 없어요. BTC도 마찬가지고 원화 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9월 9일날 급등시켜놨다가 한 4일 5일 쭉 갔다가 다음날 9월 13일 한 방에 7%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 꼴이나. 그러니까 빨리 가봐야 크게 득될 건 없다. 이때도 보게 되면은 한 번 밀어 올리고 그렇죠. 조정받고 한 번 또 밀어 이렇게 급하게 가버렸어. 그래도 얘는 그래도 라인을 좀 맞춰서 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뒤에서 큰 음봉으로 좀 때려 밀었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흐름이 상승 포인트 나올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어떤 만약에 내일 해외 거래소 돌파가 된다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국내 거래소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현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해외 거래소가 내일 넘어가게 되면 해외 쪽이 다시 주도를 좀 할 수도 있어요. 거래소의 문제다 보기보다는 비트코인 올라가는 쪽에서 누가 먼저 선수 치고 가냐 이거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대응을 하면 쉽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이 코인 시장 흐름이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증시만 해도요 난리예요. 그쵸? 막 좋아졌다가 또 푹 꺼졌다가 또 좋아졌다 푹 꺼, 막 이런 느낌인데 코인 시장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고 있는 거래 대금도 유심히 보시고 올라가고 있는 전일 대비했을 때 퍼센테이지도 올라가는 코인들 보게 되면은 확실히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24시간 거래 대금 해가지고 지금 1,500억이 좀 안 되게 거래가 됐는데 이거 좀 늘어난 금액이에요. 돈이 다른 시장은 다 돈 빼고 투자 잘 안 하고 관망하고 있는데 왜 코인 시장에 돈 들어와? 그쵸?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코인이 나는 아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만한 시장은 맞아요. 맞는데 100은 아니다. 주식 시장하고 똑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뭐 어떤 룸네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그죠? 100원 그때 도달 이후에 빠지고 아르고도 갔다가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이 좀 안 나와야 됩니다. 급등 나오면은 이거 많이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했는데 3200 부근을 확정을 했습니다. 딱 3200을 찍는다는 게 아니고 부근 아셨죠? 다른 말로 근처 3200 근처는 오겠다. 3100만원대가 오든 3200이 살짝 넘든 그렇죠? 그래서 요 라인이 좀 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치고 여러분들도 요런 가격을 세워야 돼요. 라인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3000 초반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화 그거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물이 돌파됐기 때문에 시장이
흐름이 좀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차피 선물 시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체적으로 선물 시장의 자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반 거래소도 많지만 선물 시장도 거래가 만만치 않아서 선물이 주도를 하게 돼버리면 나머지 거래소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선물 밀려버리면 거래소들 다 빠져요. 선물이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대빵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의 어떤 부분적인 코인들을 보고 대장들을 좀 봐야 하는데, 자 어쨌든 내일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다 만약에 확실히 최종적으로 돌파가 잡힌다면 그때는 시장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설령 이미 돌파가 되었는데 국내하고 선물시장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넘어갔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거래소도 넘어갔다. 근데 갑자기 살짝 진짜 살짝 가고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살짝 빠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그때 전에 여기 4일 전에 내렸던 요 정도 2800까지 오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돌파 후 조정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올라갈 때도 보면 이번에 여러 번 출렁됐거든요. 올라갈 때 이때도 보시면은 그렇죠? 올라갔다가 출렁, 올라도 출렁은 나와요. 근데 저 출렁이 계속 빠질 출렁이야 아니면 조정받고 갈 출렁이야,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옛날에도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는데 이때도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갔다가 출렁거려. 근데 좀 약간 위압감이 느껴져. 올라갔다 눌려, 올라갔다 눌려, 올라가 눌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한번 잡혔을 때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향후 뭐 얼마를 찍은 후에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건 한 3200 정도 가서 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